자, 안녕하십니까. 코레클럽 나린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괜찮습니다. 아직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V자 패턴도 가능한 50매가 유효해 보입니다. 자, 강명선님. 예, 각국의 경기 부양 유례 없는 돈을 풀고 있죠. 항상 돈 풀면 주식은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어차피 이제 코로나는 끝나긴 끝날 겁니다.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좋을 수 있으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지수가 이제 추가적인 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단기는 과일권이지만 일단 좋은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확진자 수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앞으로 유동성 장세,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리는 만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5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소양선 상승 중에 나왔기 때문에 상승 지속형이다. 그렇다고 해서 꼭 올라가는 것이라 현재 패턴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현재 이익률을 볼 적에 5일선, 20일선 현재 정별, 골든, 반락 시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일이죠. 투자 심리가 이제 50 이상 활성화되고 단기지표, 고래방이 다 위로 재패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또 항상 반락은 나타나겠죠. 또 급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또 반등이 나타나겠죠. 네, 이런 걸 보고 행보 등락형이다. 그래서 행보 등락 점진적 상승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 역시 낙폭 과대에 따라서 5주선까지 반등권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상태도 보면은 상승세로 잘 가고 있네요. 연속 내일이 3일째가 되겠죠. 또 현재 보면 이익률도 좋아 보이네요. 내일은 5일선, 20일선 골든 반락 시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급등세가 나타나면 대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강남 교수님. 예. 돈을 풀었다고 무조건 가는 거는 상승하는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이제 이게 돈 풀어서 약효가 먹힐 것이냐, 시장에서 약발이 먹힐 것이냐, 이게 이제 확실하지 않았는데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그랬죠. 한번 제가 나스닥 선물 차트를 좀 먼저 보고 나서 코스피 지수를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제가 사상 최고되는 거래가 3월 24일 텄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바닥 가능성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켜보자. 근데 올라가다가 역별된 상태니까요. 저항권을 돌파, 5이선 회복 후 눌러주고 천장봉 바로 3월 26일부로 박스권의 대양봉, 대응봉도 거의 돌파가 되어 있는 모습과 22선에 대한 이격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뭔가는 시작해도 괜찮다. 그래도 아직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이젠 주식을 안 하면 놓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22선도 돌파가 됐기 때문에 감소 속의 돌파는 추가적 강세를 볼 수 있겠죠. 도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주식을 안 하면 놓친다라고 이미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 22선 돌파가 된 상태에서 크게 우려하기보단 이젠 주식을 하지 않으면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가 역시 현재 코스닥은 22선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코스피도 22선 돌파 시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돌파했고 현재 코스닥 돌파했고 결국 코스피 쪽도 돌파 가능성이 많은데 외국 각국들의 경기 부양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2008년도의 금융위기보다 2배 이상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기 부양의 금액을 봤을 때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수배, 5배에서 20배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유례 없이 지금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코로나는 종료가 될 텐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1년 내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확진자가 1000명 이하입니다. 중국은 거의 소멸적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내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현재 둔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죠. 확진자 수가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역시나 미국과 유럽도 이제는 둔화 가능성에 초점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결국 이제 봄도 왔기 때문에 이제 억눌렸던
이런 어떤 소비 욕구가 폭발할 수 있는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유동성 랠리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각국에서 돈을 많이 풀죠. 긴급 재난 금이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또 많이 줍니다. 그 돈들이 이제 봄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폭발적 상승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증시가 뭐 4월 달 같은 경우가 일봉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실적 가지고 이 논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5인선에 대한 흐름 속에서는 절대 지지 속에서는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낫지 단기적 대응하기보단 일단 수익률이 낮다고 파기보단 5인선에 대한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고객예탁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예탁금 자체가 특징적인 점이 하나가 있죠. 자, 고객예탁금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것들. 자, 급감 속에 자, 고객예탁금이 지수가 급락하는데 크로스를 형태를 띠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유례없는 고객예탁금의 급증, 바로 코스닥 태화 장세가 크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코스피보단 코스닥 테마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그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단 5이선 매매 이어가면서 다만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게 된다면 도로 반락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 뭐 홍콩, 싱가포르, 대만을 봤을 때 1,000명도 안 넘어요. 우리는 9,000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충분히 코로나가 초멸 가능성을 둘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여기서 돈을 푼 상태에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5위선을 타고 그냥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매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 놓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 5위선에 대한 기준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바닥이니까 쌍바닥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코스피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코스피가 21선을 돌파하기 직전 상태에 있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로 고가의 강세일봉이 나왔는데요. 내일 만약에 화끈하게 21선 돌파와 함께 적산병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번 주 5주선이 회복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4월 달은 호재의 가능성이 많은 달입니다. 일단은 유럽 쪽에도 지금 확진자 수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유동성. 이제 증권 펀드 자금이 10조 원 가까이 유입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채권 안정 펀드에도 20조 원 가까이 유입이 되죠. 무엇보다 4월 달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 렘데시비르 이 신약 물질이 임상 결과가 이제 중국에서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또 좋게 나온다고 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또 파괴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만큼 렘데시비르 국내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4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기 때는 이제까지 2008년도, 2011년도 항상 외바닥 시전하고 바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쌍바닥 시전하고 그 다음에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뭐 이번에도 외바닥 시전하고 다시 조정받고 갈지 그냥 외바닥 시전한 다음에 쌍바닥 시전하고 조정받고 갈지 외바닥 시전하고 바로 갈지 뭐 아무도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 주 5주선 회복되는 흐름을 보고 역시 다음 주에 또 판단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번 주 5주선 회복이 되고 다음 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다음 주가 전반적으로 매도권에 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추가 부양 정책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상승 마감을 좀 했는데요. 무엇보다 본격 반등이 이뤄지는 부분은 코로나가 둔화되면서 그만큼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지만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외인들이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그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외인들의 매도량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단 바이오 업종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과열권의 묻지마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번 주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 바이오 관련주들이 만약에 이제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이 또 살아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바이오 업종,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이번 달 강하게 올라갈 때는 이득 실현 관점으로 보면서 재차 바닥권에 있는 역시 경기 민감주들을 좀 관심 있게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월 달 증권 안정 펀드 이제 유입된다는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참고하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지수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요, 매매 전략을 펼칠 적에 박스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닥 박스권. 이 바닥 박스권을
돌파할 적에는 제일 안전한 매매 방법은 5일선 매매가 제일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상한가 시연을 했습니다. 전에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관심 종목으로 굉장히 보고 있던 종목인데 현재 금리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여기서 보는 것이 딱 있습니다. 아, 박스권을 돌파했구나. 추세가 전환되어 있구나. 5일선, 21선, 61선, 이동평균선 3개 이상이 정배열로 들어갔구나. 이럴 적에 우리가 3박자가 맞아야 상승세를 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성 지표, 일봉, 거래량, 투자 심리 3가지 지표, 선행성 지표가 모두 방향을 우위로 점했죠. 이럴 적에 우리가 반등이 아닌 상승세를 보기 때문에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내고 고래 방향성이 우위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5일선 매매라고 그래요. 급등할 적에 쫓아가는 형태는 아니고 하루 이틀 조정을 받을 적에는 항상 우리가 시가에 반락할 때 하루에 다 사는 것이 아니죠. 하루, 이틀, 2, 3일 항상 3회 분할 매수 원칙으로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간다. 5일선이 붕괴되지 않는 상태,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5일선 매매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신고가표를 보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저상단 추세가 11만 원대가 있습니다. 11만에서 13만 원까지 올라가야지만이 고래기법 파동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간다가 아니고요. 그 기법 자체가 11만 원대, 1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꾸준히 대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거래가 연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거래량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구 선님. 예,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나서 그 당시에 마스크, 소독제 고점 찍고 쭉 내려갔죠. 파루 같은 경우라든가 국제약품이라든가 마스크, 소독. 지금 그 팬데믹 선언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공조체제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증가보다 이제 감소 쪽에 초점 맞추는 전략으로 지수의 폭락 이런 거 너무 이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외바닥이니까 뭐 쌍바닥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5일선 기준 가지고 하시면 되겠지만 너무 그게 민감하게 볼 필요까지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위주로 5일선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풍제약. 그래서 코로나19 관련주의 신풍제약을 좀 볼 텐데요. 코로나19 관련주가 이제 과열권에 거의 진입을 했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개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주가 오히려 이제 이런 해외 쪽에서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좀 부정적일 수가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 항말라리아제 클로로킨 시험 지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25일 날. 그래서 이 처방권에 대한 부여 그 얘기 들으면서 항말라리아제 관련 회사인 요 신풍제약 바로 말리클로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보유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정면 초기 상태다. 바로 3월 25일 날 밴드 일봉 돌파하고 주봉 밴드 돌파하면서 월봉 밴드 돌파 함께 일명 일봉, 주봉, 월봉 다 뚫렸다. 날아간다. 폭등 시세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진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진단키트 관련주의 시젠 같은 경우에도 흑산병이 나면서 단기 고점 신호가 났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관련주는 지수가 하락할 때 급등하겠죠. 근데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코로나주의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있겠지만 이제는 코로나에 초점 맞추기보단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의 반등을 이용한 수익률 그리고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초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모트렉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관심보단 이런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좋은 이유가 3월달 폭락 장세 속에 버텼던 종목이에요. 낙폭과대 반등도 좋겠지만 이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도 이렇게 버텼다는 것은 굉장한 강한 모습이 되겠죠. 자율주행 우버 바로 주봉 보니까 사상 최고대로 터졌더라고요. 그러면 우버가 쭉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자율주행 쪽을 용역해야겠죠. 그중에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모트렉스가 현대기아차 납품도 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정책에 필요한 ADAC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개념에서 우리가 관심권을 볼 수 있는데 월봉이 사상 최고대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장기바닥 탈출 초기다. 그만큼 최소한 1봉에서 22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점진적 상승 일단 노린 전략으로 하면서 중간에 단기적 뭐 수익을 챙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양봉과 함께 시작입니다. 그래서 22선에 대한 기준 갖고 약세 시로 날 때까지 단기 대응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 좀 두 종목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15만 원대에서 작년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이 셀트리온이 이제 좀 틀립니다. 721선을 이제는 돌파하기 시작을 했죠. 오늘부터 721선 돌파와 함께 대량 거래가 시연히 눈에 띄는 모습이죠. 일단 셀트리온 이제 3분기에 좀 재료들이 많이 있죠. 합병암 같은 경우도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3분기 중으로 또 이제 치료제 백신도 개발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721선 돌파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이번 주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2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죠. 주식은 항상 20개월 이평선 돌파, 721선 돌파할 때부터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적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종목이 아니죠. 오히려 매출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일봉상 이제 721선을 돌파한 만큼 721선 20만 원대 초반대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 19만 원대 중반대 부근이네요. 지지권으로 보고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5G 대표적인 클라우드 관련주 중에 하나죠. 최근 들어 인공지능 업체의 지분을 또 늘리면서 인공지능 사업까지도 접목시키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작년도에 최대 실적이 나오고요. 올해도 최대 실적이 경신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충격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반기에 IT 자동차 업종들이 컸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업종들, 이런 종목들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반적으로 종목군이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도 큰 충격 없이 역시 하반기를 맞이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의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일단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721선은 이제 막 회복,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종목 721선, 2,000원대 중반대 지지 여부를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 5주선 회복되고 있는 만큼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반락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가가 매수세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일단 나무기술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월봉상은 하단 추세, 이번 달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렁거렸다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하단 추세 근접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월봉 차트도 투자 심리도를 봤을 때 50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열돼 있지는 않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만큼 앞으로 기관 수급 동향 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단연컨대 나무기술을 빼놓고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721선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주식은 항상 수요, 매수와 매도, 매수세가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매도세가 많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유동성이 4월 달부터는 풍부해질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도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을 잘 포착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역시 하반기까지 역시 더블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많이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예, 흙 속의 진주, 바로 이제 옥석 가리기, 이럴 때 빛나는 것들이 있겠죠. 코랄구에서 강세를 보였던 모트렉스 같은 자율주행,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제 5G 관련주의 이누인스트루먼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G 관련주도 제가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를 다 보니까 이 5G 관련주의 강세가 좀 주로 나오더라고요. 이누인스트루먼트는
5G 통신 장비 기업으로서 코로나19에도 강세 보였던 글로벌 성장 분야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5G에 대한 공략이 필요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함에 따라서 광섬유 융착 접속기를 화웨이 단독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향후 성장성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태이다. 그래서 월봉 차트 보니까 역시 모트렉스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되는 거래가 터졌다는 거죠. 근데 지표는 중기지표 바닥권에 있다는 거예요. 신저가 속에서 이제 출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연도 미국과 일본, 중국이 5G 인프라가 본격화 깔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5G 관련주에 대한 성장성 상당히 높을 수 있는 만큼 일봉 차트에서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꾸준한 상승 흐름 이어가시면 되되 중간에 올라갈 때마다 단계적 수익 챙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은 알서프트인데요. 알서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관련주의 길러드 사이언스 같은 미국 주식들 그런 것도 이노비오 이런 것들이 강세를 계속 띄었지만 그 외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받는 것들이 재택근무로 인한 원격 관련주거든요. 원격 시스템. 근데 이 알소프트 같은 경우가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내 원격 시장 점유율 1위, 일본 시장 1위, 아시아 1위, 세계 시장 5위를 차지하면서 삼성전자 화상상담 솔루션 리모트 걸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원격 시장에 대한 재택근무 이런 수혜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알스푸트인데 미국에서도 가장 최근에 오히려 코로나19 관련주의 치료제 관련주보다 더 강했던 것이 실적이 연결되겠죠. 그런데 치료제는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기대감이겠지만 실제 실적 이어지는 건 이 원격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강하다 알스푸트다. 바로 무료 공개 방송 MTNW를 통해서 매수 포인트 바로 요날리게 됐죠. 3월 26일 날 매수 포인트 들이고 나서 수직으로 폭등이 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열권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연속 상한가 2번, 세 번째는 내일은 단기 매도권에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저는 SN테크를 좀 볼까요?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주식이든지 지수가 됐든지 간에 종목이든지 박스권을 돌파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 보면 SN테크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5일선, 21선, 61선, 이등평선 3개가 정배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정배로 들어갈 적에 우리가 단타,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싱호가 패턴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이제 이번 달에 첫 번째 아래 위에 꼬리 다는 대양선이 발생이 됐네요. 지금 이번 달 3월 끝났죠. 이제 4월 달 들어가니까 상승 초기일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단타,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고래사냥 5,000명가 유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이제 MTNW 공명정주 검색해서 또 이제 노란톡에 또 들어오시게 되면 역시 이제 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MTNW 그리고 무료 노란톡에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유동성 장세 제가 이번에 바닥권 짚어드렸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틀 동안 제가 공개 방송을 열었는데 어제 미증시가 폭락해가지고 아침에 시가 코스피 50포인트 마이너스 출발해서 매수 50포인트 올라가고 또 올라갔죠. 이틀 연속 급등을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MTNW 오시게 되면은 무료 공개 방송 통해 22시 저녁에 공개 방송 통해 전략적으로 내일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지 분석해드리고요. 또 항상 장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하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래님. 네. 자,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깡통 찬다. 절대 추격 매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